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각 국가 정상들로부터 축전이 답지했어야 되고 또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간간무소식입니다. 전화통화를 조율한다고 하는데 시차 때문이 어떻고 이런 핑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는 어제 무려 9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시차 운운하는 대통령실의 말을 듣다 보면 중국과 미국은 시차가 없어졌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으니 다른 서방 국가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이런 서방 선진국들 모두 지금 아무도 축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왕따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G7 국가 가운데 아무도 축전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만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그런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을 거론하지 않고 굳이 일본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되고도 아직 친일몰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웃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달리 서방 자유선진국가들의 정상들은 이재명을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서방 주요 정상들이 취임 축하 통화나 축전을 보내왔다는 소식은 지금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진핑은 이재명 당선 직후 축하 전문을 보냈고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시진핑이 이재명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당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선 직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재명의 취임은 외국 정상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취임 하루 만에 국제 왕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면은 대한민국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전화통화는 고사하고 혈맹인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 이전에 관세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국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24%, EU는 20%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든지 아니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트럼프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사흘째 전화통화 한 통 없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한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똥줄이 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국익으로 갈 거야. 그게 외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국제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네들끼리 그야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똥줄이 탄다는 말은 미국이 이재명과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재명은 지금 취임과 동시에 국제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초청이 유력시됐던 G7 회의 초청 대상 국가에서도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초청국으로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된 초청 대상 국가는 호주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G7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관세 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구상은 물 건너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초청 대상에 이재명이 포함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청 대상국은 주최국인 캐나다가 결정하지만 트럼프의 입김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촉박하다는 우려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떡줄놈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셈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날 기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 대통령실은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상견례를 할 기회이기는 하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다자간 회의가 지금 줄지어 열리기 때문에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7월 관세 협정 마감을 앞두고 급한 것은 우린데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를 만나야 뭐 가랑이 밑을 기든지 아니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할 텐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다는 것은 혹시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곧바로 제재는 아니지만 미국이 우리가 주의 깊게 당신들 정책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둔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주둔비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나 또 반미주의자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친북주의자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이재명 정부를 보는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 그리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재명 홀대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각한 외교 리스크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재명과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미 중경,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안미 중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재명은 자기 말처럼 만만찮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재명이 불법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고 경기도지사 당시 평화부지사이던 이화영이 대북 송금 문제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확정받았다는 사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대북 송금을 미국이 모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지 못했던 나라들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시리아 이런 통상적으로 반미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펜앤마이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이들과 동급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미 지도자 중 대표적인 반미 반서방 성향으로 알려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2013년과 18년 대선에서 잇따라 당선됐지만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2013년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우리는 재검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대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정부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대선 당시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입국했던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 한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트럼프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2018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대해서 모욕적인 사기극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사기 선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이어서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여러 나라들이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럽연합 역시 해당 선거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미 국가로 평가되는 이란의 지난 2021년 대선과 시리아의 2021년 대선 역시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대선에 대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리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의안 2254호에 따른 정치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해당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대통령,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과 밀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서서 한국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 중국이 개입한 것을 의심하고 있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내내 자신은 반미주의자가 아니고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해왔지만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자료는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